소비자 마케팅도 좋지만 사업자들을 위해서 높은 PB가 있는 제품을 출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를 배려하는 거,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할 것입니다. 또 사업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소기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PV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PV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PV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리어 사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PV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는 PV를 목적으로 해서 수당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내 주머니에서 돈만 나가고 그 수당은 달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소비자들이 PV를 발생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PV가 발생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유통 라인보다도 싸고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절대 품질을 추구하고 절대 가격을 추구하는 메스티지 전략, 대중 명품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애터미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도 지난 수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해왔고 또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PV가 좀 낮더라도 결국은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싸고 좋으면 매출이 커집니다. 일단은 매출이 커져야 그 중에 35%를 준다 하는 거예요. 자, PV가 아무리 많아도 매출의 35% 이상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타 회사에서 혹시 애터미는 PV가 낮아서 돈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PV가 좀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직급을 달성하는데 좀 용이하겠죠. 세일즈 마스터 달성이 좀 쉬워진다고 하면은 아마 조직에 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회사 전체 매출액도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PV가 조금 더 높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업자는 PV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PV가 좀 높은 제품들 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신규 회원 개척을 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거절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네, 정말 절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절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업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회원들이 얘기하기만 하면은 다 등록이 되면은 이미 순식간에 대한민국 사람 전 인류가 순식간에 다 등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사업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거절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은 거기서 멈춰버리지만 성공을 향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은 거절을 당해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끝까지 전하겠다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절이 나에게 충격이 크다고 하면은 거절이라는 것이 아픈 것이어서가 아니고 내 꿈이 적어서였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꿈이 크다고 하면은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돌부리에 좀 걸려 넘어진다고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뒷동산 올라가는 사람 같으면은 돌부리 하나도 아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의도했던 것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놓은 것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산을 가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문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키우시고 꿈을 키우시고 목표를 높이 잡으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가끔 강의 중에 회장님께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자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장님 건강은 아무 이상 없으신 거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는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움직이는 게 힘들고 90이 넘어가는 분들은 대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살아계시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체력이 상당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해외도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앞에 강의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저는 7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70 이후에도 살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0까지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70 넘어서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 하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고 하는 저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 70년, 80년, 90년을 사는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얻은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자, 내가 이런 걸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는 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더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업도 5월에 피어나는 화사한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두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모든 비용 개념은 이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이 애터미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또 인생살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솝 후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산 당나귀와 집 당나귀가 있었는데 산 당나귀는 먹을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잠자리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또 추운 날에는 눈 맞아야 되고 이게 참 살기가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내려가 보니까 집나귀가 살고 있는데 아니 주인이 마련해 준 따뜻한 마구간에서 또 주인이 준비해 준 먹이 그리고 비가 와도 비를 맞을 필요가 없고 추워도 춥게 지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산나귀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호강을 해보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나귀가 수레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산나귀를 본 집나귀가 아는 체를 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산나귀는 아이고 내가 산나귀로 살기를 잘했다. 아무리 주인이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채찍으로 맞고 저렇게 부자유스러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는 먹이도 먹고 따뜻하게 잠도 자고 비도 안 맞고 눈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은 대신 힘들어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즉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돈 10,000원이 있어.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그걸로 운동화도 살 수 있고,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10,000원으로 밥을 먹기로 선택했다면 영화관에 가는 거, 운동화를 사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밥이 10,000원짜리라면 이 10,000원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기로 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옛날에 어느 강력한 왕국의 왕이 현신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저렇게 책이 많은데 내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 책 한 권으로 줄여오라. 그래서 현신들이 그 많은 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책을 줄여왔는데 그 왕이 그것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줄여라 하다가 나중에는 한 줄로 줄여라. 그래서 현신들이 회의를 한 결과 한 줄로 줄인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구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구호로서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유를 창조하려면 다른 유를 버려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터미 사업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재심 합력해야 된다. 스폰서가 파트너를 컨설팅하고 후원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돈도 챙기고 내 포인트도 챙기고 그러면서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존경도 받고 그렇게 못합니다. 하늘께 두지게 못 집니다. 내 돈 챙기고 내 차비 들어가는 게 아깝고 점심 사는 게 아까우니까 후원 안 하고 요청하는 데도 없으니까 강의 안 하고 강의 안 가고 그러면 어때요? 내 계좌에 저금은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존경을 받는다거나 재심합력한다거나 이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약자를 도움으로써 내가 얻는 기쁨이라든가 인생의 보람이라든가 하는 걸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내 거 다 챙기고 존경도 받고 보람도 얻고 그게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보다 애터미 사업에서 얻는 효용, 소득과 만족이죠. 효용이 크다면 애터미 사업은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독점 이윤이라고 합니다. 독점 이윤. 다시 말하면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돼지클럽이에요. 자기 일을 할 거 다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소득이 공짜로 만들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발로 뛰어서 그 소득을 창출했는데 그 돼지클럽은 공짜로 가져가니까 자기의 기회비용은 제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기회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이득을 얻습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소득입니다. 이것이 소수인 경우에는 애터미라는 이 유기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유기체는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도 안 하는데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면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회비용을 벌지 못합니다. 기회비용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요소, 다시 말하면 내 노동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클럽을 경계하고 아침에 얼굴만 보이고 저녁에 낮에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경계하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심합력에서 자기 기회비용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니까 같이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침 조회를 하실 텐데요. 각자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해도 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명시적인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거 말고 기회비용이 많아요. 내가 이 시간에 애터미 일을 안 하면 등산도 갈 수 있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TV 연속극을 볼 수도 있고 내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관에 가고 등산을 하고 아기를 돌보고 하는 것들은 전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가치를 포기한 대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이 꽃피는 5월, 정말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 회원님들 아주 화사하게 사업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